부산 가덕 신공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거점 항공사가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심에는 현재 부산을 거점으로 하는 에어부산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에어부산의 거취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가 전문가들이 가덕 신공항 거점 항공사 유치를 위해 논의를 했다던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신라대 항공운항과 김광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국토교통부가 부산 가덕 신공항의 기본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인지요? 예, 그 공항 전반에 대한 착공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그 터미널까지 예, 모든 그 계획을 다 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뭐 확정은 아닙니다만은 예, 사이즈가 좀 작고 여객 터미널 경우도 규모가 좀 작아서 약간의 불편함이 좀 예상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에 대해서 수정안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7일에 가덕 신공항 성공을 위한 거점 항공사 유치 전략 시민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네, 의견들이 그렇습니다. 나왔습니까? 네, 이제 가덕 신공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뭐 항공사 필요하고 또 여객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수한 인력들이 또 근무도 해야 되고 예, 끝으로 이제 그 뭐 배후 시설 이런 것들이 좀 잘 돼야 되거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항공사 부분에서 우리가 항공사들이 많이 유치가 돼야 되는데 예, 예. 있는 지역의 거점 항공사도 못 지키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에어부산을 꼭 도와줘서 특히 이제 그 좀 분리매각 쪽으로 예, 예.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 항공사로 남겨두자 하는 그런 그 시민 의견들이 많았었습니다.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나 자회사고 대한항공이 이제 아시아나를 인수한다 해가지고 지금 모든 논의가 좀 막혀 있는 것 같아서 뭐 분리매각 말씀하셨는데 그런 가능성이 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예상과는 달리 애초에 이 아시아나 대한항공 통합 이야기가 나올 때 예, 예.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 통합이 될 수가 없다. 통합이 될 수 없다. 예,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제가 참 비판을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결과가 결국은 이제 이렇게 좀 나고 있고요. 네네. 미국이나 유럽하고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는 통합하게 되면 단일 항공사 체제가 되기 때문에 경쟁이 없는 그런 독점 기업은 유지하기가 어렵거든요. 특히 예. 미국이나 유럽에서 소비자 이제 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예. 지금 통합이 이제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미국, 유럽, 일본에서는 허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승인을. 그래서 어렵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결국은 수수는 분리매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뭐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네. 예. 근데 교수님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부터 먼저 여쭙고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리 매각하려면은 네.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소유한 지분을 인수할 자금이 필요하다 아닙니까? 요거는 어떻게 풀어갈 수 있지요? 아시아나가 갖고 있는 지분이 한 42%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그 에어부산의 전체 가치가 약 3,500억 네. 정도 되고 근데 이제 아시아나는 또 자기들이 그 경영권 프리미엄을 요구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예, 예. 그 규모는 뭐 아시아나 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먼저 질문하신 대로 이 부분 전체 이 필요한 자금을 우리가 어떻게 마련해야 되겠느냐 예, 예. 말씀하셨는데 사실 참 이게 알고 보면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언론에서 보다시피 조단위 이야기를 맨날 듣고 있는 사람들인데 네네. 근데 막상 또 현실에서 3,500억 마련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예. 물론 3,500억도 아닙니다.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예, 되는 예. 금액이고 거기에 경영권 프리미엄 정도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금액들을 뭐 금액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예, 예. 구심점 역할을 해줄 기관이 없습니다. 지금 분리매각을 한다고 네. 하더라도 예. 네네. 그래서 제가 그날 뭐 저뿐만 아니라 또 많은 시민단체에서도
우리 부산시가 이 어려운 시국에 좀 구심점 역할을 해서 중지를 모아주면 어떻겠느냐. 우리 부산시가 현재 3% 정도 지분을 갖고 네. 있습니다. 예. 예,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분을 투자를 하더라도 부산시가 좀 상공회의소 기존 주주 특히 또 안 되면 우리 시민들께서도 또 나설 것 아닙니까? 예. 단체들도. 그래서 금액 자체는 걱정이 없는데 구심점이 없어서 부산시가 좀 역할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번에 투자한 만약에 부산시가 자본 투자라든지 그런 금액이 있다면 예. 추후에 우리 희망사항이긴 합니다만은 가덕공항공사 이제 만약에 부산공항공사로 이름이 명칭이 바뀌게 되겠죠. 예. 네. 그래서 그 공항공사가 출범할 때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 지자체인 부산시가 같이 좀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예. 지역의 그 공항공사는 지역 지자체가 참여를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참여할 때에 지분으로 자연스럽게 또 전환할 수도 있고. 교수님, 제가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걸리는 게 뭐냐면 사실 분리 매각을 위해서 지분 참여하겠다. 그러면은 가덕신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거점공항을 만들겠다라는 의미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지분을 내가 좀 더 내겠다, 투자를 하겠다라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산업은행이 결국 대한항공에 손을 들어준 거잖아요. 네. 아시아나항공 인수하라고. 그러면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에어부산 분리 매각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네. 그 과정은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산업은행이 지금 사실 에어부산을 굉장히 억제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5년째 직원들 급여도 인상도 못하고 동결도 돼 있고. 예. 제가 또 어제 확인한 이야기는 조종사도 뽑지 마라, 또 신규 조종사도 뽑지 마라, 부기장을 기장으로 승급도 시키지 마라, 그다음에 항공기도 더 도입하지 마라. 굉장히 억제고 있는 그런 산업은행 입장이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예. 말씀대로 분리매각에 대한 입장은 산업은행의 입장은 어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부산시라든지 우리 지역 정치계에서 좀 나서 주시면 예.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일부 기류가 산업은행 쪽은 에어부산을 분리매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 밑그림을 좀 그리고 있다. 오히려 이런 기류가 관측이 되고 있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그리고 독점항공사에 대해서 그래서 에어부산도 노선을 지금 이전에 이제 코로나19 이전에 뛰었던 노선조차도 지금 회복을 거의 막고 있다라는 말씀도 들어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이 왜 이런 행위를 하는지 지금 우리 지역에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 정들이 많으시고요. 또 우리 전문가들, 교수님들께서도 걱정이 많으시고 시민단체에서도 또 그러는데 산업은행은 공식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하다못해 면담이라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리한 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이 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선다면은 그럼 어떻게 좀 나서면 좋을까요?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교수님. 산업은행이 지금 부산으로 이제 이전을 한다고 지금 움직임이 있고, 그다음에 많이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결정적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부산시에서 발표도 했습니다. 산업은행이 부산에 오게 되면은 세제 감면이다, 또 기타 필요한 지원 다 해주겠다고 지금 부산시가 이렇게 약속도 한 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은행은 오히려 부산 오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지금 향토기업부터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또 필요하다면 우리 부산시에서
관계자분들께서 산업은행하고 좀 면담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이겠죠. 그러니까 산업은행 유치를 함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협상력도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수님 가덕신공항에 사실은 거점 항공사가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 또 왜 필요한지 경제적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걸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항의 영업이라는 것은 항공사가 도착해서 출발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착륙할 때에 이착륙 비용을 내는 것이 이제 주요 수익원이 됩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수익도 따라오지만 주기장 사용료라든지 또 항행시설 사용료 등등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 항공기가 많이 공항으로 오게 되면 승객하고 같이 오지 않습니까? 예. 그 승객분들이 공항을 이용하면서 내는 공항 이용료가 또 있습니다. 예, 그 이용료가 또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이 승객분들이 공항에서 이용하는 면세점을 이용할 때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식당이라든지 상업시설들을 이용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는데 이게 최초 시작이 항공사입니다. 예, 항공사가 들어와야 승객분들이 오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분들로 인해서 이제 공항의 상업시설들이 활성화가 되고 이익이 발생하게 되고 이 상업시설들은 다시 공항에 임대료를 낸다든지 시설의 이익을 또 공항에 지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익들이 사이클 돌아가서 뜻이 계속 돌아가는데 애초 시작은 항공사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에어부산도 그쯤 항공사지만은 외국의 또 유명 항공사도 우리가 이제 유치 활동도 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그 항공사들이 그 나라에 만약 거점 항공사가 된다면 그 지역의 어떤 업체에 기내식을 납품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예, 기내식 뿐만 아니라 항공사는 지원해줘야 될 시설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동화 하는데 항공기에 투입되는 인력들은 자동화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상조업 같은 경우는. 네네. 금방 지적해주신 기내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산업인데 제가 봤을 때는 한 3만 명에서 3만 5천 명 정도 우리 가덕신공항에 근무를 하게 될 것 같거든요. 엄청난 인원입니다. 엄청나네요. 예. 그러니까 참 필요하긴 한데 상황이 답답하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부산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가덕신공항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어부산이 거점 항공사로서 반드시 필요한데요. 우리 향토 기업인 에어부산 좀 우리 부산 시민의 품으로 안을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라대 항공운항과 김광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